첫 번째 이야기, 무당과 신내림의 신빙성을 얻게 된 썰. 작년에 아버지가 5천만 원을 도둑 맞았던 적이 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아버지는 대기업 아래서 하청업체를 하신다. 아버지를 비롯한 직원들은 대부분 대기업 안에 있는 현장 사무실에서 지내고 바깥 사무실은 격리 여직원이 혼자 일하고 거기에서는 서류가 오고 간다. 아버지는 사무실 책상에다 법인 통장을 놓고 열쇠로 잠궈두셨다고 한다. 게다가 통장이 여러 개라 권면에 비밀번호까지 적어두셨다. 사무실에 침입해서 서랍만 딴다면 그 이후는 식은 죽 먹기였다.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는 그 돈이 사라진 후에 일어난 다소 기묘한 일이다. 돈이 사라진 것을 알고 아버지는 황급히 경찰에 신고를 했고 형사들이 와서 사무실을 조사하고 은행에 가서 영상을 얻었다. 우리는 CCTV 화면에 범인의 얼굴이 찍혀있기를 기대했지만 정체불명의 남자는 대담하게도 ATM기가 아닌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했고 창구 CCTV는 멀리 있어서인지 작고 어둡게 나와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다. 다행히도 그 돈 때문에 아버지 사업에 타격이 가진 않았지만 생돈 5천만 원을 날렸으니 부모님의 속이 타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독실한 불교 신자이신 어머니는 당시에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절에 가셨던 것 같다. 그러다 절에 다녀오신 어머니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나에게 말씀하시길 아침에 절에 갔더니 웬 차려입은 부부가 외제차를 타고 오셨다고 한다. 집 근처 절은 한때 성철 스님이 주지로 계셨을 정도로 상당히 규모가 큰 곳이라 유복한 신자가 많지만 이들은 차림새라든지 언행에서 느껴지는 부티가 남달랐단다. 평일 오전이라 절은 한산했기에 어쩌다 마루에 앉아 그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부산에서 대를 이어 장사를 하는 유명 음식점의 후계자인 장남이었다. 그런데 이 장남에게 신이 내려 언제부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입으로 남의 비밀이나 미래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신내림 받아서 무당이 되자니 싫고 신내림을 받지 않자니 무병 때문에 몸이 아파서 절에 다니는 거라고 했다. 내가 대학을 잘 나가진 않았지만 민속학만큼은 흥미롭게 들었는데 그 수업에서 무당에 대해 배운 게 몇 가지 있다. 신이 내리면 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지만 신내림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의 말을 전하면 신기가 더욱 강해져 몸이 더 아파온다.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무병을 앓다가 죽는 수도 있다. 그리고 신내림을 값받았을 때가 가장 영험하고 무당을 업으로 삼아 손님을 받을수록 기운이 약해진다. 어쨌든 그 남자는 신내림을 받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부인은 남편의 신기가 강해지지 않게 남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단속했다. 근데 그 남자가 뭔가 말하고 싶어서 자꾸 부인 눈치를 보더라고 한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불쑥 그 남자가 튀어나와 집에서 돈이 나갔지요? 라고 물었다. 어머니는 놀라서 그렇다고 도대체 누가 훔쳐갔냐고 물었다. 그 남자는 부인이 눈치챌까 두려웠는지 사방을 흘깃거리며 빠르게 말했다. 돈 찾지 마. 돈 안 나갔으면 당신 남편 칼에 찔려 죽었어. 그거 사무실 여직원이 훔친 거야. 그 여자 개띠야. 그리고 남자는 담배 한 대 피고 온 것처럼 다시 절마루로 돌아갔다. 어머니는 급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저번 주에 그만둔 여직원의 나이를 물었다. 나이를 계산해 보니 그녀는 개띠였다. 돈이 아니었으면 목숨이 나갔을 거라는 말에 어머니가 범인 찾기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녀가 돈을 훔쳐갔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된 맨션에 붙어있던 포스터. 학생이었던 때 살았던 맨션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벌써 10년도 더 지난 옛 이야기지만 낡은 목조 맨션에는 어느 방이나 학생만 살고 있었다. 합판에 벤이어 벽에는 구멍이나 낡은 것을 감추기 위해 치덕치덕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그중 오래전에 붙여진 포스터는 습기 때문에 부풀어 오른 것인지 왼쪽 모서리 부근이 벽에서 많이 뜯어져 있었다.
천장에 있는 환기용 구멍에서 들어오는 얼마 안 되는 바람에 그 떠오른 부분이 희미하게 바삭바삭 흔들리곤 했다. 9월에 접어들었음에도 한여름 이상으로 푹푹 찌는 늦더위. 딱히 무엇을 하지도 않고 그저 뒹굴고 있었지만 힘들면서도 마음은 편한 날이 계속되었다. 어느 날 더위가 너무 심해 천장의 구멍에서 더운 바람이라도 들어오나 싶어서 차라리 그 창을 막아버리기로 하고 의자를 발판 삼아 구멍에 손을 댔다. 그렇지만 구멍에서는 바람 따위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열 수도 없는 단순한 장식이었다. 작은 금이 이리저리 가 있는 하얀 플라스틱 판을 천장에 나사로 고정한 것이었다. 더운데다 힘까지 빠진 나는 묘한 것을 알아차렸다. 벽에 있는 포스터가 가끔씩 바스락거리며 흔들리는 것은 왜지? 포스터가 흔들리는 것은 선풍기를 쓰는 여름의 일만은 아니었다. 여태껏 환기구로부터 나온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환기구는 가짜니 바람이 나올 리 없다. 쥐일까? 이 맨션은 오래된 목조 건물이지만 쥐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비뚤어지게 붙어있는 포스터가 왠지 마음에 걸렸다. 똑바로 붙이면 되겠지만 왠지 모르게 건드리는 것이 불안했다. 포스터의 왼쪽 귀는 계속해서 큰 움직임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기분 나쁘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 마침내 겨울이 되기 전에 이사를 하게 되었다. 포스터는 후배에게 부탁해 모두 태워버렸다. 이사할 때 카메라로 사진을 찍던 친구가 있었는데 사진을 현상했더니 포스터가 붙어있던 그곳을 찍은 사진이 1장 있었다. 그 사진에는 포스터 바로 뒤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정확히 10엔 동전 정도의 크기로 포스터에 젖혀진 귀 부근에 검고 주름살 투성이의 남자가 코 윗부분만 내민 채 이쪽을 보고 있었다. 여러분의 방은 괜찮은가? 혹시 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지는 않는가? 두 번째 이야기, 인형에게 함부로 말을 걸면 안 되는 이유. 이 이야기는 친구 Y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Y는 조금 먼 곳에 있는 피아노 교실에 다니고 있습니다. 피아노 솜씨가 매우 뛰어나 고급 레슨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돌아올 때면 날이 늦어지기 때문에 어머니가 함께 가곤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교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땅에 여자아이 모습의 인형이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 이거 가지고 가도 돼? Y는 인형이 가지고 싶어 어머니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더러운 거 만지면 안 된다고 Y를 제지하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순간 인형이 조금 움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슨이 끝나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쇼핑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 Y의 집에서 가까운 교차로에 그 인형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집 앞길 끝에 있는 간판 밑에 그 다음 날에는 집 정원에 그 인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치 점점 걸어오는 것처럼 조금씩 인형이 Y의 집에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 그 인형은 Y의 방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인형은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 호소하며 다가와 Y는 겁에 질려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어머니는 매우 지독한 두통과 복통에 시달려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 것도 모두 사라지고 Y도 어머니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만 도대체 그 인형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만약 인형이 길에 떨어져 있다면 나쁜 말은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